사건 최초 보고. 지난 6월 18일 글로벌 투자 이주 및 시민권 자문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최신 보고서가 입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으며 중국, 영국, 인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부자 탈출국으로 등극했다는 충격적 내용. 총인구수 비율로 따지면 1000명 중 2.3명. 영국에 이은 세계 2위 부자 탈출국이 됐다는 건데 지금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한국 부자들의 대탈출, 부자들의 새로운 무기, 이것. 하나 둘. 대통령도 공략하고 민주당도 운을 띄웠던 정치권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상속세. 지난 영상에서 저는 상속세 개편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해드렸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상속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OECD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 하지만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며칠 전 공개된 헨리 앤 파트너스 최신 보고서는 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2024년에 특히 기록적인 숫자가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 있는 이민지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가 꼽힌다. 2년 전 같은 보고서에서는 400명, 작년엔 800명, 그리고 올해는 1200명. 결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탈출하는 나라 세계 4위에 등극한 우리나라. 총 인구수 비율로 따지면 세계 2위까지 오른다고 하죠. 거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양극화와 분열.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상속세가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올해 초 서울경제신문이 신년 기획으로 보도했던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가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은 사실상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2022년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은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할 수가 없어 넥슨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게임업체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아예 그룹 승계를 포기했습니다. 상속세로 6조 원 이상 내야 할 텐데 승계할 방법이 없다. 나 죽으면 어차피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속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상속 경험자의 60%는 세 부담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죠. 그러면서 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능력되는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어디서 나가 살든 나랑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 한 명 나가 산다고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부자들은 얘기가 다르죠. 앞서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를 쓴 도미닉 블랙은 올해 12만 8천 명, 내년엔 13만 명이 넘는 전세계 100만 장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세계 부와 권력의 지형이 심각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돈 많은 이주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재산만 가지고 국가를 이동하는 게 아니며 그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 나라 경제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동성을 함께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각 나라들은 100만 장자들의 투자와 이주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일명 글로벌 부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외환 수익 발생,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를 혁신과 기회의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이는 불확실성 시대의 이동성이야말로 궁극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순유입 상위권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아랍에미리트. 우선 골드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든 양도세든 상속세든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9%에 불과하죠. 다음으로는 미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가 뒤를 잇습니다. 싱가포르도 상속증여세가 없고 법인세가 낮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요. 캐나다와 호주 역시 상속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OECD 회원국 기준 각 나라별 상속세 과세 현황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까지
38개국 중 4개국뿐입니다. 20개국에 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상속세를 폐지해온 나라들도 10개국에 달합니다.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죠. 먼저 OECD 대다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눠 물려받은 만큼만 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처럼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잡아 세율을 정하는 유산세 방식은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조세 원칙 중에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담세력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국가가 비합리적으로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요. 납세자의 납부 능력에 합당하게 세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을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해지죠? 주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75%에 육박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높은 수준의 세금을 통해 부의 평등화를 추구한 결과였죠. 부작용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가족 기업들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을 파산시키고 부유층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이민 행렬에 올랐습니다.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가구 전문 기업 이케아,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명한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패션 브랜드 H&M입니다.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죠. 높은 세금을 피하려고 이케아 창업자가 본사를 이전하면서 이민을 가버렸고요. 세계적 제약업체 아스트라는 스웨덴 의사와 약사 400명이 모여 만든 스웨덴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당시 세법에 따라 상속세 65%와 자본이득세 25.6%, 도합 90.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유가족들은 파산했고 영국의 제약업체 제네카에 팔리게 돼 우리가 잘 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패션 브랜드 H&M도 우유팩 생산으로 유명한 테트라팩도 역시 스웨덴 기업이었습니다. 둘 다 해외로 이민하며 본사를 옮겼고요. 한때 해외로 빠져나간 스웨덴 자산가가 3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중산층에게까지 상속세가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2005년 여야 합의로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상속세 폐지 전후 스웨덴의 세금 추이 자료를 보면 세금이 줄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1조 4천억에서 1조 6,500억 크로나로 증가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제 성장률이 EU나 OECD 평균을 웃돌고 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이죠. 다음은 영국 사례. 18세기 후반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상속세 원조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200년 넘게 유지돼 왔는데 그런 영국조차 최근에는 상속세 제도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두고 영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유산이 32만 5천 파운드, 하나 5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기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런던 집값만 수백만 파운드로 과세 기준을 훌쩍 넘게 되면서 중산층이 상속세로 큰 타격을 받게 된 게 이유였죠. 지난해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10명 중 6명은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꼽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이미 과세를 했는데 상속세를 왜 또 내야 하는다는 비판이고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처벌하는 것,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 바 있죠. 미국은 공화당 부시 행정부 초기인 지난 2001년 연방 상속세 폐지 법안이 통과돼 단계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다가 2010년 완전히 폐지하도록 입법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 통과의 근거였습니다. 당시 상속세 폐지를 바라는 여론이 70%에 달했다는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며 2011년 상속세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공제 한도를 조정해오고 있죠. 이 밖에도 캐나와 호주, 노르웨이, 체코 등 각 나라들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앞다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상속세 방식을 20년 넘게 계속 유지해왔고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한국식 유산세 방식은 과거 가족 단위로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행정 편의적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족 여러 명이 유산을 나눠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고액의 상속세를 내야 했고, 만약 다른 가족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했다면 정부는 단 한 명에게라도 끝까지 찾아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일종의 연좌제 체계라는 비판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집단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화, 개인화로 변화한 만큼 90년 넘게 이어져온 과거의 상속세, 즉 유산세 방식은 낡은 방식입니다. 다른 OECD 선진국들처럼 유산 취득세, 자본 이득세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속세제 개편 방향이 곧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겨 공개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을 언급할 때마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혔던 지난 과거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개편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부자들은 계속 한국을 떠날 것이고, 다른 나라의 부자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부디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저희가 준비한 상속세 시리즈 다른 영상들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